성차별, 성폭력, 당장 박살내자. 달라질 세상은 우리가 만든다. 뭐 거의 한 7, 80%는 엄마의 강요에서 따라가지는 않았을까 싶긴 해. 근데 그 역사는 항상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이게 머리에 띄고 니네가 앞에 호주제를 폐지하라 막 이렇게 이거 들고 갓 쓰고 쌍둥이 둘이 얼마나 이쁘겠어. 야, 너 이리 와봐. 야, 나 못하면 이된 거지야. 뭐 자기는 긴 머리가 싫다고 짧은 머리 하겠다고 했고, 유치원 원복이 치마였거든? 치마인데 치마를 입으면 자기 안고 이러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자기 유치원복 안 맞춰도 된다고 체육복만 입고 진짜로 다녔어.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폭력이라고 느껴지실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1366이나 112로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이 함께 모두 폭력을 지키는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오늘 캠페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벼룩시장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거기에 되게 멋있는 그 광고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 나를 찾아가는 여행.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여성주의 상담 교육 이거를 듣게 됐어. 그게 50시간 정도. 아마도 그때는 엄마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 여기 자원봉사를 하다가 실무자로 일을 하면서 뭐를 했었냐면 성폭력 상담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98년도에 그 IMF가 와서 IMF 위기여성 지원센터 이런 거를 받았어. 안여전이 그 센터 업무를 엄마가 하면서 여성 가장이 된 엄마들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야. 직장인 그리고 그 직장인은 심지어 어떤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직장인이랑 엄마는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없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별로 이렇게 차별을 받고 크진 않았는데 대학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는데 한참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막 이런 게 만들어질 때였어. 차별 안 한다면서요? 나 그래서 결혼하고 다니겠다고. 그 말을 하고 나서 담당 과장, 부장에 상무에 온 사람이 이제 회유와 협박을 아니 왜요? 남녀평등고용법이 생겼다면서요. 다니게 해주시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다니겠다니까요. 4월 5일날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4월 3일날 사표를 냈어. 끝까지 버티다가. 미국에 갔는데 처음으로 엄마와 엄마라는 거를 그러니까 엄청 종일 엄마랑 있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엄마라는 거를 그랬었겠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의 학교를 데려다 주고 학교 앞에서 나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거를 처음 경험을 하고 한 건 살짝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ABC도 모르는 니네는 영어를 너무 잘하고 있고 아빠는 어쨌든 학위를 또 하나 딴 거잖아. 그러고 있는데 좀 자존심이 이제 슬슬 그때는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돌아왔는데 또 이게 아빠는 돌아온 게 휴직인 셈이잖아. 자기의 일로 복귀를 하잖아.
근데 엄마는 내일로 복귀를 할 수도 없고 그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었던 거지. 햇수로 3년을. 그러니까 엄마한테 집에서 애를 키우지 아줌마가 왜 여기서 면접 보러 왔냐고 물어보니까 어머 너. 근데 엄마 너무 화나는 거야. 내가 그 어린애는 나 때문에 떨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 네. 그건 엄마한테는 남녀 차별이다. 말하면 되게 엄청 충격. 그래. 야. 저기. 엄마가 너무 애를 어른 취급을 했구나, 내내. 임신을 했고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엄마의 삶에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 애는 내 속으로는 애 말고는 너무 이쁘긴 한데 어쨌든 어느 순간 보면 있잖아, 엄마가 이게 나란히 서 있다가 아빠는 저기 가 있는데 내 친구였거든. 엄마에게 아빠는 아주 괜찮은 친구인데 이 괜찮은 내 친구는 저 앞에서 내가 모르는 너무 많은 영역의 사람들과 영역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나는 막 손바닥 안에서 동동동동 거리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상한 여자인 거지. 응? 당연한데 엄마가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인데 그걸로 나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네가 한몫한 적 있었어. 네, 뭐예요? 아빠, 여기는 엄마 집이 아니고 아빠 집인데 아빠가 누워있으면 어떡해요? 아빠, 여기는 아빠 집이라니까요. 여기는 아빠 집이라서 엄마가 손님이고 아빠가 일을 해야 돼요. 나중에 아빠가 친구들이 모였는데 네가 그런 말 그런 말을 했는데 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이런 말을 아빠가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안 바뀌었네요. 안 바뀌었지. 이중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 보이는 거잖아, 너한테는. 계속 여성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맨날 이러면서 여기 와서는 막 일을 하고 거부하지 않고 막 이러고 있는 게 이런 여러 가지를 거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도기적인 거지 않을까? 가도기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일정한 부분 엄마가 하는 합리화일 수도 있어. 이게 가도기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짧은 머리에 바지를 입어야 되고 굉장히 투사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그거는 사실은 슬픈 페미니즘 아니야? 화장을 하면 안 되고 뭐 밖에 나가면 안 되고 그런 학생이랑 그런 코르셋에다가 그걸 입히는 거지 그거를. 엄마가 너에게? 응. 난 그걸 억압하는 게 나는 반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억압이야. 그때 뭐 내가 붙임머리 그거 하다 가지고도 막 집에서 막 진짜 막 한심하게 취급당하고 난 그게 짜증나 진짜.
얼마나 놀림 거리였거든요. 그래? 네. 진짜 미치겠다. 더 그냥 이런 뭐 감춰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기도 보면 이렇게 붙여있던 게요. 이런 습관이 들린 게요. 그 문구를 가릴 스티커가 필요했어요, 나한테는. 그 중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갔는데 애들이 야동을 보는 거예요. 수학여행 때 몰래. 근데 그걸 보지 말라고 애들 말렸다가 엄청 애들한테 거의 약간 왕따를 당한 게 있었어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잘 받아온 아이고 되게 나한테 우월감이 있었어요. 그 성교육에 대한. 근데 내가 알던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아기는 내가 엄마한테 배운 그 방법으로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결정적으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난 그게 너무 충격이 받았고, 결국 엄마도 야동에서 하는 그 짓을 아빠랑 해서 나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엄청 고상한 척 하는 정말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게 탄생한 시기예요. 엄마네 동네에서는 엄마가 처음 온 것 같아, 대학을. 여자 중에서? 응. 아무도 대학을 보내지 않았어. 다 여상 뭐 이런 데 가서 취직을 했지. 그리고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 그래서 대학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는 연락을 앞집에서 받았나? 전화를 받아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 그렇게 너희들이 놔두고 또 엄마가 직장 땡기려 하면 안 되잖아. 봐달라고 난리. 나 어제 공장에 어디 줬더니 봐달라고 난리치더니 안 갈 거야 넌. 싫다고 내가. 근데 결국 엄마가 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할머니가 또 어쨌든 희생을 한 거지.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도 학력과 일단 그런 사회적 지위를 올라가야지 뭐를 할 수 있다. 무언가를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요번에 하는 새로운 대통령이 만드는 정부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나도 엄마도 기대는 안 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까놓고 말하면 우리의 헌법을 면밀히 따져보면 있잖아. 거기에 여성은 없다니까? 뭉뚱그려진 약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 약자의 성평등 의식이 사실은 없다고. 법을 만들었든 법이 제정되는 그 시절에 있었던 걸로. 그래서 바뀌었어야 되는 게 맞아. 성평등 개헌으로 촛불혁명 완성하자! 아름다워. 아름이.
발음이 호주제 다음에 역사적인 현장. 내가 이 미투 시국을 넘어가고 나서 내가 성인이 됐는데 오히려 더 엄마가 페미니스트인 게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나는 역설적으로 더 숨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 엄마가 그런 일 하는데 그런 것도 몰라? 또 다른 그런 것도 몰라?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엄마가 그런 일 한다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피해자의 니드에 맞게 사건 처리가 마무리가 좀 되어지는 과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말하기, 우리들의 실천을 통해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로 형식적으로 잠깐 하다 말까봐 걱정스러워. 누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니네들이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단 활동하면 안 돼? 나요? 거기에서 막 숨고 싶어서 모았던 분홍색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런 걸 모아놓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내가 한때는 딱 이게 대학교 오고 나서는 약간 분홍색을 싫어해볼까라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제 분홍색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걸 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거를 사랑하면서 되게 강한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평등위원회 소개를 맡은 예술사 16학번 남아루입니다. 이거 결과 공유하고 자료집 소개와 계획 그리고 매뉴얼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도 잘 갔다 오세요. 이제는 엄마의 일이 있고 나는 엄마가 이번에 아빠랑 같이 미국에 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사실 나는 다큐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남편과 애들을 그냥 돌보는 영어도 못하는 이 여자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할 거가 없는 여자가 심지어 이 미투라는 이 시국에 가게때 내려놓고 다 그 일을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미국에 가겠다고 하는데 아름아, 아름이야. 날씨가 추운데 쟤 왜 안 와? 그리고 그렇게 엄마한테 배웠는데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네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엄마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도망치고 나의 페미니즘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도리어 엄마가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신경질이 완전 난 너무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 달라진 세상에 있는 격동의 이 중간에 꿋꿋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되는데 막 그런 힘든 것들을 엄마가 잘 못 겪어내는 게 투사로 막 이런 게 아니어 놓으니까 그래서 버리고 싶어 마음이 사실은 진짜 있었거든. 쉬고 싶다라는 게 내 들어와서 안 한다 막 이렇게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네가 막 이런 눈으로 어이없어 완전 어이없어 막 이런 표정으로 엄마를 그렇게 얘기하는 표정을 보고서는 사실 한 방 먹긴 했어. 엄마가 속으로 저거 뭐지?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일을 내가 소신을 가지고 내 선택에 의해서 소신을 갖고 그래서 내 삶도 바뀌고 누군가의 삶도 바뀌었던 일들은 힘들어서 떠나거나 쉬고 싶어서 떠나는 건 아닐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얼마 전
네, 이제 다시 마음을 먹었어. 나는 나의 페미니즘을 찾으려면 일단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 절대 내 그늘에서